네, 이제 이슈앤 소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의 황재수 부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 네. 그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야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활기찬 시장에 활기찬 기업들을 막 분석하는 흥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참 무겁습니다. 뭐 받아들여야죠. 또한 지나갈 거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고 상당히 그 코로나 시대의 호황기를 누렸어요. 네. 뭐 그것이 어느 정도는 솎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뭐 알겠고. 자, 일단 뭐 뉴욕 증시 아침에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앞서실 건데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오는 내내 이제 미국 시장 좀 살펴봤는데 뭐 그쵸 4% 가까이 빠진 걸 봐서는 오늘 큰일 났다. 뭐 국내 증시 뭐 엄청나게 빠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별이 좀 날 것 같아. 그죠? 예. 자, 그러면 차별성을 예, 알겠습니다. 화면 준비된 거 봐야죠. 예. 반도체 버틸 수 있을까? 반도체는 어떻게?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4%. 예. 네. 사실상 이제 반도체주가 IT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하락한 게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쳤다. 그리고 네. 이제 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실적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 분기 실적이 되게 하향이 된다, 안 좋다.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아까 테슬라도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뭐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메타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해서 막 쇼크가 엄청나게 나와서 급락하는 모습. 아마 투자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엔 실적이 지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런 건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수치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기대치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요 다음 분기 그리고 한 3분기 연말 요때도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이제 주가를 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걸 좀 분석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뭐 임금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증가하고 기업들의 실적을 좀 악화시키는 영향인 것 같은데 뭐 오늘 뭐 뉴스로 이제 제목이 이제 호실적 웃지 못하는 이제 반도체 주가라고 했는데 전방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뭐 대형 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오히려 저 깜짝 놀란 것도 있는데 영업점에 있다 보면 이제 신형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뭐 담보 부족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게 큰데요. 삼성전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매출액 77조, 잠정 실적은 발표를 했죠. 매출액 77조에 뭐 영업이익 14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2018년도 1분기 15조 6천억 이후로 두 번째로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뭐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은데 사실 우려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에 되는 주력이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TSMC에 대한 파운드리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뭐 TSMC는 56%까지 뭐 파운드리 점유율을 상승해서 독점을 더 확고하게 다지는 반면에 삼성은 18%, 뭐 엔비디아 뭐 그쪽에서 이제 그 물량을 받지 못하면서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 뭐 16%까지 빠지면서 향후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사실상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게 사실 전방업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실적도 사상 최대 22년도 물량까지도 받아가면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소재주들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P3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뭐 P3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뭐 7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 25개에 대한 세계 최대의 팹을 건설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씩 그 장비가 늦어지면서 뭐 연장이 되긴 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장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발주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복합 단지입니다. 뭐 D램 그리고 이제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하는 복합 단지고 초정밀 그리고 나노 10나노의 D램과 그리고 뭐 5나노, 3나노의 그 파운드리 이기 때문에 초기술을 적용한 EUV를 적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뭐 사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끝나면 이제 P4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텍사스 팹도 뭐 테일러시에 지금 5스텝
그 전에 있는 오스텍보다도 4배나 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적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만약에 반도체라고 버블이다, 사실상 삼성전자만 보면 그렇지만 장비주들로 보면은 올해 21년, 22년 실적이 사상 최대 나오는 기업들로 접근을 한다면은 네.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에 대한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하향되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인데 뭐 분명하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군으로 그리고 반도체 장비준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도 뭐 선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일 달라지니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조정 폭이 거칠었다. 예, 그 오늘은 정도? 예. 오늘은 뭐. 내일은 또 다를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예,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시간에 거래, 아니 그러니까 뭐 시간에서 시정 내는데 뭐 어닝 서프는 나왔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시장을 받쳐줄지 뭐 일단 봅시다. 예.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제품 아니군요. 제지주군요. 예, 제지주. 제지주. 네. 자, 제지주 실적 기대감에 들썩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도 풀어야죠. 예, 예. 우선은 뭐 요즘에 이제 테마주를 보면은 뭐 다시 사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 가격에 대한 급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서 뭐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시장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식료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전가해서 이익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지주 했지만 제지주 보니까 한국이 이제 남부산 혼합 화렵수 펄프 가격을 좀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 매출의 원자재 50%가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만 해도 500불대, 540불, 그리고 올해 초에는 650불, 그리고 뭐 지금은 780불까지 이게 오르는 수준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솔제지도 그렇지만은 그걸 바로 가격에 전가하는 모습이고요. 15%뭐 펄프 가격, 그러니까 용지 가격을 뭐 인상하겠다. 결과적으로 뭐 회사들은 가격 전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제지주의 뭐 상승에 대한 원인은 신기하게도 이제 21년도도 평균적으로 30%나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는 뭐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제지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밀가격 오른다라고 해서 식료품 가격 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오른다 그래서 뭐 그 관련주들 오르고, 뭐 돼지 가격 오른다라고 그래서 뭐 돼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이러한 순환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한일사료, 뭐 사료주 때문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회사가 있어라고 알았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아는 뭐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 같은 말씀하시는 거. 동안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속보가 나왔네요. 네. 2조 8,596억 원. 전년 대비 115.9% 증가. 그러니까 네. 아까 했던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은 예, 좋습니다. 뭐 사실 굉장히 서프라이즈, 예, 놀라운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호실적이죠. 예, 근데 저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예, 예. 결과적으로 접근은 사실 이게 첫 번째 삼성전 이슈였던 예, 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으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전망도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인데 이 부분은 TSMC랑 별개로 이제 좀 그래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계속 한다는 예, 예, 얘기도 예, 아침에 또 뭐 삼성전자 위주로 60조 원 얘기 나왔으니까 예, 예.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고 자 제지주 갔다가 다시 네, 또 반도체로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지주도 테마 형성이잖아요. 예, 예. 원자재 테마인데 원자재 테마가 굉장히 빨라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테마주를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식료품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주라든지 아니면 농기계까지도, 그리고 지금 얼핏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이제 이렇게 여성 브라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속옷 가격이. 예, 속옷 가격. 그 이유가 이제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재료. 예, 원재료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뭐 이런 보면 이거 비비안이 오를까 막 이런 생각도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고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쪽으로 테마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분명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가가 가능한 대형업체들, 그러니까 뭐 한솔제지라든지 이렇게 네네. 대형업체들은 가격 전가를 바로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좀 약간 절대적이고 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가격 전가를 해서 손실을 굉장히 줄이고 오히려 이익을 남기는 모습, 마진을 남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격 전가가 빠른 쪽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좀 짧게 테마주로 접근하실 때는 순환매는 좀 짧게 잡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을 여쭤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시장이 그런데. 그래도 준비는 하셨으니까 뭐 공부해 봅시다 차원 항상 예, 뭘 또 들여다보겠습니까? 좀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좀 좋았지만 지금은 다 잊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있는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종목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사실 뭐 생소할 수 있는데 위메이드 플레이는 아마 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름 바꿨나요? 애니팡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그 썬데이 토즈 과거에 이름이 위메이드 바뀌었습니다. 맥스인가요? 아니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따로 썬데이 토즈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 위메이드에서 썬데이 토즈를 인수하면서 그래서 이름 이제 자꾸 바꿔. 그러니까 요즘에 잘 바꿔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애니팡 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네, 이제 네, 애니팡 했을 때는 막 영업이익이 500억까지 막 1,5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까지 갔던 모습을 보였고 모든 지하철에 보면은 애니팡만 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제 소셜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을 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500억의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뭐 다음 연도에 급격하게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제 100억씩 벌고 있는 회사긴 한데요. 이익이 계속 줄어들어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요. 하지만 좀 새롭게 위메이드가 인수하면서 좀 새롭게 변화되는 모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우선은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해외 쪽에 이제 그 디즈니팝이라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애니팡 할 때는 이제 약간 동물 캐릭터 같은 걸 이제 맞춰가지고 했는데 뭐 디즈니팝은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해서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개에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디즈니팝이라는 거랑 작년에 이제 인수했었던 소셜 카지노 그러니까 이제 뭐 슬롯머신 같은 게임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애니팡도 여전히 이제 하루 1매출이 3천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소셜 카지노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한 뭐 P2E 진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플레이링스라는 기업이 이제 자회사로 이제 자회사끼리 이제 합병을 시키면서 소셜 카지노에 진출을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미국에 있는 플레이셔라는 또 카지노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300억 이상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실적 보통 이제 300억에 매출 3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0% 영업이익률이 한 10% 나는 그러니까 30억에서 뭐 10억에서 뭐 30억 사이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인수해서 이제 한 달만 영업의 그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전부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네.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정체돼 있던 애니팡으로 잊혀져 가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셜 카지노 인수를 통해서 P2E라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카지노랑 연결이 돼서 뭐 국내에는 진출할 수 없고 미국엔 진출할 수 없지만 동남아나 뭐 남미 쪽으로 진출을 통해서 올해 6월 말에 신규 P2E를 적용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진출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도 하나 더 진출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니팡도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P2E로 하면서 이제 진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정체됐던 게 아니라 이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제 온보딩이라 그래서 네네. 위믹스 라인의 온보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뭉쳐야지만 산다라는 겁니다. 위믹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강화할 계획이 있어서 우리 현금이 많습니다. 좀 어려운 시절에 현금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좋다라고 봐서 현금 1,300억이 있으니까 이걸로 네. 또 추가 M&A에 대한 여력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예. 사명이 좀 바뀌어서. 예, 썬데이토즈에서 썬데이토즈에서. 위메이드.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긴. 자, 이슈 앤 소문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수원지점 황재수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